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는 경우 말입니다. 그 순간은 그냥 대화했을 뿐인데 집에 와서 곱씹다 보면 더 불편해지고 심지어 내가 괜히 그 자리에 있었나 하고 후회까지 밀려옵니다.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내 하루의 기분과 삶의 질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친구인 척, 가족인 척 다가오지만 결국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삶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관계 하나가 내 평생을 어둡게 만들 수 있지요. 실제로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좋은 사람과 사귀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해야 한다. 친구는 한 명으로도 족하다. 결국 가족뿐이라는 걸 나이 들수록 알게 된다. 이 말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지혜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절대 가까이에선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경계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교훈을 통해 왜 이런 관계를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 풀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누구와 거리를 두고 누구와 가까워져야 할지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는 늘 부정적인 말과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빠르게 전염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환하게 만들듯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순식간에 모두의 기운을 꺾어놓습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일과 관계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비교적 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의 감정이 삶의 질을 좌우하고 인간관계의 무게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과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불평을 늘어놓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고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도 그들은 곧바로 다른 불만을 끄집어냅니다. 마치 끝없는 샘물처럼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며 듣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처음엔 잠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작은 불편도 확대되어 보이고 별일 아닌 상황에도 불만이 쌓이면서 삶에 대한 의욕이 점점 꺼져갑니다.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68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텃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보며 마음을 다스렸고 손주들이 주말마다 놀러 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지인 박 씨와 자주 어울리게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 씨는 만날 때마다 세상은 갈수록 험해진다. 정부 정책은 다 엉망이다. 젊은 세대는 희망이 없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정호 씨도 어쩌다 공감하며 들어주었지만 대화가 끝난 뒤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더 커져서 예전 같으면 활짝 웃었을 꽃이 이제는 시들어 보이고 손주의 웃음소리마저 시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상대방은 단지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세상을 보는 시각까지 변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삶의 활력을 잃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가족이나 친구들마저 그 어두운 에너지 속에서 지쳐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관계는 당장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일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외로움 때문에 굳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단칼에 끊기 어렵다면 만남의 횟수를 서서히 줄여나가고, 거절할 때는 다른 일정이나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만을 늘어놓는 습관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대화의 대부분이 한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젊을 때와 다르게 앞으로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하루를 밝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는 마음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은 내일을 어둡게 하고 건강과 관계마저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내 곁을 어떤 말과 어떤 기운으로 채울 것인지는 결국 내 선택이니까요.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내 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땐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 칭찬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땐 감사와 희망을 나누어야 합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북돋우는 사람과 어울릴 때 우리의 노후는 훨씬 빛나고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늘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 내 마음의 평화는 무너지고 인생 후반부가 어두워질 뿐입니다. 결국 삶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람보다 더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두 번째는 돈과 이익만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돈이 오가는 순간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는 의리와 우정이 있다고 믿지만 인생의 위기나 돈과 얽힌 순간에 누가 진짜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인지 알게 되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은 더욱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경제적 기반은 한정적이고 그마저도 노후 생활의 안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돈과 이익만 노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단순한 손해를 넘어 인생 후반의 평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가올 때부터 속내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듯 다정하게 접근하지만 곧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요. 재테크, 투자, 사업 기회 같은 말로 대화를 포장합니다. 실제로는 내 주머니 사정을 살피고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이건 확실히 돈이 된다. 이 정도는 위험이 없다라며 설득하고, 거절하면 감정적인 호소로 흔들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 대놓고 돈을 빌려달라거나 상속 문제에까지 관여하려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70대 초반 이순자 씨의 경험은 이런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성실히 살아온 덕분에 작은 상가 건물을 남겼습니다. 은퇴 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던 중 오랜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지인은 늘 웃는 얼굴로 안부를 물으며 시작했지만 대화의 끝은 언제나 투자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는 너무 낮으니 이쪽에 투자해야 한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자리다라며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엔 단순한 정보 교환이라 생각했지만 곧 그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상가 매매를 권유하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친구가 아니라 지갑이구나. 문제는 이런 관계가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용당했다는 상처는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일수록 배신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는 좌절감,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자책이 겹치며 인간관계 전반에 불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익만 노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이나 안부에는 관심이 없고 늘 돈 이야기만 꺼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경제력으로만 평가하고 가난하거나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노골화되며 결국 당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취급합니다. 관계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도 함께 무너집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과 이익만 노리는 사람과 함께하면 늘 불안과 경계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또 무언가 요구하지 않을까? 혹시 내 재산을 탐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끊이지 않게 되지요. 이런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함께 있어도 외롭고 진정한 위로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돈과 관련된 부탁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한 번쯤 들어주지 하는 순간 그 뒤로는 끝없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둘째, 돈을 중심으로만 대화하는 관계는 경계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은 내 주머니 사정보다 내 건강과 마음을 먼저 묻습니다. 셋째, 스스로도 돈으로 관계를 평가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경제적 상태로만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후의 진정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관계입니다. 작은 선물 하나 없이도 진심 어린 안부 전화, 함께하는 웃음 한 번이 훨씬 값지고 오래갑니다. 돈과 이익만 노리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대신 마음을 나누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평생 자산이 됩니다. 돈은 언제든 잃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람은 잃지 않는다면 노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잃는 건 재산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뼈아픈 문제가 이어집니다. 계속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품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가까운 가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타인에게는 친절하게 보이려 노력하면서도 정작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에게는 무심하거나 차갑게 대한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미 드러난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태도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내 삶에도 불행한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가족을 대하는 방식은 일종의 인간관계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형제와 우애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결국 자기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를 험담하고 자녀의 단점만 들추며 손주에게조차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따뜻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하는 습관은 모든 관계에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69세 박영철 씨는 동네 지인을 통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지인의 가족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도 병문안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명절 모임에도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형제들과는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고마운 줄 모른다며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손주가 찾아와도 귀찮다는 투로 대했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저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처럼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미 무책임과 불성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태도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자칫하면 나 역시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불평과 원망으로 관계를 대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에는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생활 반경이 줄어드는 시기, 진심으로 곁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그 소중한 관계의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위험은 그들이 외로움을 이유로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멀어진 공허함을 타인에게서 채우려 하지만 그 방식은 대개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 내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면서 결국 상대방까지 지치게 합니다. 처음엔 동정심으로 받아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되고 피로가 쌓이지요. 결국 관계는 피곤한 의존으로 변질됩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무엇보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지요. 가족에 대해 좋은 기억을 나누고 자녀의 장점을 말하며 손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믿고 교류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럴수록 더 의식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작은 안부 전화, 짧은 대화, 함께하는 식사 한 끼가 가족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지켜낼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결국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 관계는 내 마음마저 삭막하게 만들고 결국 외로움과 불신을 남깁니다. 반대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과 가까이 하면 내 삶도 자연스레 더 따뜻해집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가족과의 깊은 정입니다. 가족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유형은 우리의 관계와 명예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남의 단점을 말하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가 늘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뒷이야기만 꺼내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만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불편은 오래 남습니다. 무엇보다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 곁에 오래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 화살이 내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남의 불행을 좋아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사실처럼 전합니다. 작은 사건도 과장해 이야기하며 심지어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기도 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꺼내고 끝날 때까지 좋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입버릇처럼 이건 비밀인데라며 시작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에 자꾸 노출되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뒷담화를 나누는 습관이 생깁니다. 66세 최은희 씨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동네 경로당 모임에 나가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이 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직장에서 잘렸대. 누구는 집안이 망했대 같은 소문을 사실처럼 전했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사건이 있으면 빠짐없이 입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희 씨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도 저렇게 떠도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며들면서 모임 자체가 즐겁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모임에 나가는 걸 꺼리게 되었고 좋은 인연을 이어갈 기회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험담은 단순한 말풀이 같아 보여도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누군가를 헐뜯으며 얻는 작은 쾌감은 곧 상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결국 그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점은 험담을 즐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듣는 이 역시 동조하게 되고 점점 그 습관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뒷담화를 했다는 순간 이미 그들의 영향에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은 좁아지고 깊어집니다. 그렇기에 험담과 소문으로 얼룩진 관계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야 새로운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노후에는 한 사람의 말이 내 평생의 명예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소문이 돌면 되돌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험담이 시작되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그 이야기는 잘 모르니 넘어갑시다 하고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남의 단점을 들추며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결국 관계를 끊는 게 현명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건 남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눈입니다. 남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 대화는 따뜻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뒷이야기 대신 격려와 칭찬을 나누는 관계는 내 마음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남의 단점을 즐겨 말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들의 말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반대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노후는 훨씬 더 평온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둡게 만드는 험담꾼에게 내 시간을 내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내 곁은 긍정과 신뢰로 채워야 할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겉과 속이 달라 속셈을 감추고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류입니다. 겉으로는 늘 웃으며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따뜻하고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겨진 속셈이 드러나며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순수한 인정과 친근한 태도에 쉽게 마음을 열기 때문에 이들의 접근은 더 위험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특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존중하는 듯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정보를 캐내려 하거나 약점을 잡으려 합니다. 대화 속에서 자주 칭찬을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반드시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굴지만 돌아서서는 그 사람의 흉을 보며 다른 이와 공유하기도 합니다. 즉, 겉모습과 속마음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74세 윤상호 씨는 교회에서 만난 한 지인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지인은 늘 형님, 형님 하며 다정하게 다가왔고 힘든 일을 들어주는 좋은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상호 씨는 그를 믿고 개인적인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이야기가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인은 겉으로는 상호 씨의 편을 들어주는 듯 했지만 뒤로는 그의 말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며 은근히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상호 씨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믿었는데 이 사람에겐 그저 정보의 원천이었구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서운 이유는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잃거나 험담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믿음 자체가 무너집니다. 특히 노후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배신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지? 하는 불안이 커지고 인간관계 전체에 벽을 치게 되지요. 결국 마음이 다치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겉으로는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작 어려운 순간에는 곁에 없거나 필요 이상으로 당신의 사생활을 캐묻습니다. 이런 신호를 무심히 넘기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대처 방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너무 빨리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오랜 시간 꾸준히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겉으로만 친절하고 실제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은 누구나 달콤하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마음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의 비밀도 지켜주지 못할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단순하고 진솔해져야 합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품고 있다면 결국 그 모순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진심은 오래 감출 수 없고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외로움과 불신만 남습니다. 반대로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사람과 함께할 때 삶은 훨씬 평온하고 따뜻해집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건 결국 내가 선택한 인간관계입니다. 노후의 행복을 원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진심을 주고받는 관계만이 인생의 마지막을 빛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사람, 여러분 곁에도 있지 않습니까?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돈과 이익만 노리는 사람, 가족조차 소홀히 하는 사람, 남의 흉을 즐겨 말하는 사람,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들과의 관계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 남은 삶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복잡한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거리를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만 경계해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더 따뜻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가장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분께는 고정 댓글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